안녕하세요. 오늘도 증권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까 말까 시간, 그동안 전문가들이 포착한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박준남 매니저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BMT입니다. 이 BMT 10월 8일에 매수했고요. 동사는 저평가된 실적주로 평가되면서 친환경 정책 수혜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다음으로 10월 15일에 매수한 대원강업 보겠습니다. 세계 5위 차량용 스프링 전문 기업이죠. 현대차의 수소차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는 6,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10월 16일에 SNU를 편입했습니다. SNU는 OLED 수요가 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곳인데요.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개선에 따른 수혜가 전망됩니다. 박준남 매니저 SNU 목표가 2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삼기입니다. 삼기 10월 22일에 매수했고요. 동사는 2019년부터 LG그룹향 매출이 발생하면서 외형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최근에는 수소차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죠. 목표가는 5,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S에너지네요. S에너지 10월 26일에 매수했습니다.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 인증을 받았는데요. 올해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루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박준남 매니저의 포착주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까지 살펴볼까요? 우선 BMT의 현재가 0.20% 상승한 5,0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대원강업의 현재가 보겠습니다. 대원강업 0.25% 상승한 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SNU의 가격도 짚어볼게요. SNU의 현재 주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SNU의 주가 살펴볼 텐데요. 이어서 주가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S에너지의 주가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지는 정석일 매니저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일 매니저 총 두 종목입니다. 우선 해마루 푸드 서비스고요. 동사 같은 경우 10월 29일에 매수했습니다. 맘스터치 프랜차이즈와 식자재를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경쟁사 대비 높은 점포 확장률을 보이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목표가는 3,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레믹스입니다. 11월 2일에 포착했고요. 동사는 분자 클로닝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업체입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타깃 캡처 키트 기술을 보유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정석일 매니저 셀레믹스의 목표가 28,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의 포착주들 오늘 장에서의 흐름 살펴볼까요? 해마루 푸드 서비스 2.77% 상승한 3,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 셀레믹스의 현재 주가 보시면 4.33% 상승한 2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두 매니저의 포착주들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신규 종목들까지 잘 체크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네,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1% 강세를 보여주는 양시장이고요. 외국인 다시 들어왔고 기관도 매수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만나볼게요. 박준남 매니저,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상승장에서 바로 공략해볼 만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두 분의 관심주 공개합니다. 먼저 박준남 매니저는 제약주, 유유제약 뽑아주셨고요. 정석일 매니저는 나무가 선택하셨네요. 하나씩 들어볼게요. 유유제약은 현재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이제 미국 대선하고 좀 연관이 있죠. 지금 바이든이 대선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선거인단이 한 264명입니다. 한 6 선거인단만 늘어나면 100% 이제 확정이 되는데, 오늘 제약주를 준비한 이유는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누가 대통령이었나요? 오바마였죠. 그럼 오바마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심볼이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 케어. 오바마 케어 영향으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역전이 되면서 바이든으로 시총 62조가 늘어난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이오젠 업종 제약 섹터예요. 이게 지금 43.97% 상승을 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제약주가.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많이 지웠었죠. 트럼프가. 그래서 다시 부활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마 국내 제약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유제약을 보시게 되면요.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유유테이젠과 유유헬스케어. 이게 상당히 돈을 잘 벌어들이는 회사인데요. 일단 진단키트도 관련이 돼 있고요. 코로나19 중증 환자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하나 가지고 있죠. 골다공증의 맥스마빌이라고. 아마 나이 드신 분들, 골다공증 약을 드신 분들은 맥스마빌이라는 이 약품을 다 아실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번 좀 간단히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바이든이 거의 뭐 이변이 없다면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될 텐데,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뭘까요? 미국의 하루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요, 거의 930만 명의 확진자 수를 보이고 사망자 수가 20만 명이 넘는데 전 세계 사망률의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다음에 영국이나 독일, 그리고 프랑스도 유럽의 3대 국가죠. 3대 국가가 모두 코로나 2차 분쇄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그린 뉴딜도 있겠지만 새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코로나19 관련에 대해서 결단을 내릴 것 같아요. 뭐 바이오든 제약주든 하여튼가 뭔가 대국민 성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바마 케어가 다시 한번 불을 붙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수혜주라고 보면 되겠는데 유유제약은 유유 헬스케어와 유유 스테이징 메디케어 이 두 회사를 봐야 됩니다.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지분이 한 50% 이상 넘게 가지고 있는데 유유 헬스케어는 건강식품 ODM과 OEM 제조회사예요. 연간 생산 능력이 1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실적 증가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뭘 많이 먹습니까? 간단하게 무서워서 건강식품 많이 먹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 때문에 많이 먹고 있는데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 고객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재작년 2018년에는 이 유유 헬스케어가 92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매출이. 근데 작년에 보니까 한 30% 정도가 늘었습니다. 122억 정도요. 그래서 유유 헬스케어 성장세도 무시 못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다 성장한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른 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유유 헬스케어가 지난 6월에 신규 공장을 증축을 했습니다. 완공을 하면서 왜 생산량이 이제 늘어나니까 계속 생산 능력을 500억대로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말은 매출은 이제 이어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유 테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유 테이즈 같은 이 회사는 재택산 소유법 의료기기 렌탈 업체입니다. 근데 일본 테이징 그룹과 합작한 회사예요. 물론 지분율 50%도 보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유유 테이징도 상당히 의료기기로서 앞으로도 성장이 많이 보이는데 유유제약 보시게 되면 매출 천억이 이제까지 못 넘어갔습니다. 2017년도부터 600억 하던 회사였어요. 근데 작년까지 매출액이 600억에서 800억, 작년에는 900억까지. 근데 올해는 컨센서스가 1000억을 달성을 할 겁니다. 이변이 없는 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 2020년에는 처음으로 1000억대 매출을 달성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하나 보겠습니다. 회사의 성장세를 봐야 되니까. 영업이익이 2017년도부터는 30억대, 근데 2018년에는 50억대, 그리고 2019년에는 80억대. 그죠? 그러면 영업이익 110억대를 이번에 시장에서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컨센서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아마 2020년에 유유 헬스케어, 유유 테이징 같은 이 신공장 생산 개시로 10배 증가도 되는데 앞으로 이 지금 현재 코로 보면 10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유유제약이. 그죠? 시가총액도 뭐 800억대 전후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제약주 중에 저평가되면서 실적을 늘려가고 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두 가지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유유제약이 코로나19 진단키트 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있잖아요. 마스크하고 진단키트죠. 그죠? 유유제약이 SD 디바이스 센서, SD 바이오 센서 제품과 글로벌 네트워크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수출을 공급하고 있고요. 훨씬한 계약 정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유유제약은 또 여권의 경기도지사 테마주로 또 엮여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유유제약을 오늘 선택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가격을 좀 잡아봐야 되겠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유유제약을 가격대. 지금 제약주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지금 24,000원이 고점이었는데 12,000원가 거의 한 50% 정도 떨어졌고 지금 낙폭 카드주 중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제약주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만큼 상승을 많이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완벽한 저점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약주들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들어가시게 되면 수익 내기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목표가는요. 제가 다시 한번 정고점 살짝 아래 23,000원까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단기 중기로 보시고 손절가는 제가 전저점 부분인 13,000원대를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유제약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화면으로 좀 만나볼까요? 네. 목표가를 25,000원으로 잡고요.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수출에도 또 합류를 했고요. 지금 뭐 유럽이나 북미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가 매수하면서 목표가 23,000원으로 정리할게요. 이번에는 정석일 매니저 나무가 선택하셨는데요. 카메라 모듈주입니다. 자세하게 모멘텀 정리해 볼게요. 네, 일단 뭐 나무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이제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매출 비중이 거의 삼성 쪽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삼성향의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고, 뭐 해외 쪽 수출하는 것보다도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쪽에 이런 모멘텀들을 이제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동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삼성의 이제 플래그십 모델, 약간 좀 상위급 모델의 이제 메인 카메라 모듈, 메인 공급사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기존에도 뭐 갤럭시라든지 혹은 노트 시리즈 여기에 이제 카메라 모듈을 계속 공급을 해 왔었었는데 이번에 내년부터 출시되는 차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메인 공급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강한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갤럭시 시리즈를 조금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조금 빠르게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갤럭시 S21 요거를 지금 1월 말쯤에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관련된 협력사들이 이제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제 생산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도 그 중에 하나의 수혜주로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관점이고요. 이렇게 플래그십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보급형 쪽에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뭐 한 3개, 4개 정도가 계속 좀 붙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급형 뭐 갤럭시 A 시리즈라든지 뭐 M 시리즈 이런 쪽에서도 지금 카메라 모듈 숫자 자체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무가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 숫자도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동사의 실적 성장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흐름들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제 매출 성장에 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향 플래그십 모델, 그다음에 보급형 쪽으로 모두 수혜를 받으면서 조금 이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TOF 카메라 혹은 이제 전장용 카메라까지도 요즘에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TOF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AR이나 뭐 VR 쪽을 이제 구현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인데 이거를 이제 좀 기술력도 높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에서 출시되는 이제 핸드폰에 조금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TOF나 전장용 같은 경우에는 좀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매출이 조금 더 이제 커지게 되면서 동사의 실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말쯤 다가올 때쯤부터 나무가에 좀 꾸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주가가 지금 시장에서 아직까지 쉽게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겠고요.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나무가입니다. 카메라 모듈주, 이 스마트폰 판매와 관련해서 우리가 매출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또 전장용 카메라 쪽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들 좀 보시게 되면은 한 8월 달이나 9월 달 그때 장기적인 한번 시세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5,000원 밑에서 조금 저항을 맞고서 떨어지는 모습이었었는데 10월 달에 지금 조정을 겪으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대부분 다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이거 좀 이제 웬만한 좀 바닥 구간까지 좀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삼성에 이제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의 모멘텀들하고 좀 더해져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한 2만 원 구간에서 이제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는 한 22,000원까지 한 1차 목표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하단이었던 한 17,300원 정도 이 정도를 손절가를 잡고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현재 매수 가능한 자리,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 17,300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까 말까 두 분의 포착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요. 일단 대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시장 전략 어떨까요? 박준남 매니저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보면은 미국 대선 불확실성은 거의 끝나 보이고요. 지금 선거인단이 바이든 쪽이 270 선거인단이죠. 6석이 남았습니다. 네, 선거인단 6이 남았는데 매직 넘버죠. 그래서 뭐 거의 90%는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확실성은 깔끔하게 제거됐다. 그리고 지금 현재 940% 어느 코스닥이 안착을 하게 된다면 아마 내년 설까지도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외인 기간 쌍거리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코스닥 800억, 거래소에 같은 경우는 300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 한국 시장에 다시 돌아오면서 저가 매수세를 이어나가겠다. 우리가 공략해야 할 섹터는 그린뉴딜 자동차주와 제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정석일 매니저는요? 네,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인 게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느냐 아니면은 트럼프가 좀 불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좀 확산이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지금 미국 쪽의 대선 이제 구도를 좀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네바다 쪽만 이제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면은 사실 뭐 펜실베니아나 이런 쪽에서 이제 우편 투표 관련되고 이거는 좀 무관하게 좀 승리하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대선 이슈가 좀 끝나면서 좀 시장이 갖고 있던 그런 불확실성 일부 좀 해소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금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당분간에 좀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되고 해소되었다는 점을 좀 더 무게를 두시면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